군산뿐만 아니라 임실까지 전북이 다른 시도에서 들어온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일선시군과 함께 전북에서 처리되고 있는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한 750톤의 불법 폐기물이 떠밀려온 군산의 폐기물 처리장. 환경부 위탁을 받은 공공처리장입니다. 문제는 민간 폐기물 처리장에도 얼마든지 다른 시도에서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광주시가 임실에 허가를 내줘 논란인 토양 정화 업체에 들어온 오염된 흙도 대구 등에서 가져온 겁니다. 전북에서 폐기물 보관이나 가공이 가능한 민간 처리 업체는 모두 340곳, 재활용 업체가 276곳으로 가장 많고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53곳, 소각을 주로 하는 중간 처리 업체 9곳, 폐기물을 땅에 묻는 매립업체 2곳 등으로 하루에 처리 가능한 양은 12만 톤이 넘습니다. 전라북도는 양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다른 시도의 폐기물이 전북의 민간업체에 들어와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시장 군수 회의를 열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시고 우려 사업장에 추가적으로 조사한 것은 물론 특별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시군과 함께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라북도는 장기 방치되는 폐기물은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치우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전북교육청과 상산고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법령에 맞는 평가를 원한다는 상산고의 요구에 전북교육청은 평가 점수와 지표 변경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산고 재지정 평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북교육청이 공고한 재지정 기준 점수 80점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권고 점수가 70점인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높였습니다. 왜 전라북도만 잘 나가는 학교, 또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점수를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자사고가 자사고답게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80점 정도는 유지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자사고와 특목고는 모집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옛 자립형 사립고였던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대한 노력은 학교 입장에서 공공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평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80점으로 기준한 것도 억울한데 그 나머지 기준을 또 도저히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사항도 아니고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그건 그 자사고 평가를 받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지 뭐겠습니까? 상산고는 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고수할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과 강원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완화했으며 경북과 전남도 지표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이 같은 변화 움직임이 평가 점수와 지표에 대한 일체의 조정은 없다고 밝혀온 전북교육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KT의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과 업체 간 임금 협상이 10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기준 노임 단가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인터넷과 전화선을 설치하는 KT 하도급 업체 5곳의 근로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임금 단체 협상은 벌써 10달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KT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이 속한 직종의 평균 노임 단가는 31만 6,396원. 작업이 위험하고 숙련된 기술자가 적어 직종 전체의 평균 노임 단가보다 10만 원가량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자가 없어요. 숙련된 기술자들이. 사람도 없고 일도 어렵고 케이블 타서 그 위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무지하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하루에 받는 돈은 16만 원 남짓. 대한건설협회가 제시한 노임 단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공에서 안전대 하나 차고 이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직접 받는 돈은 통신 외선공이 지금 15만 원, 반장이 16만 원 받고요. 하지만 업체들은 회사 운영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가 나가야 하니까 그리고 생각한다고 그러시면은 회사는 전체로 그 생각을 하시지 지금 현재 그 KT 사용직에서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노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KT 하도급 업체의 노임 단가 문제는 전북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대구, 경북 등지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사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빠르면 다음 달에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서민 금융 지원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 중심지에 대해 짧게 언급했습니다. 금융 중심지 추가 지정이 타당한지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에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르면 한 3월쯤이라도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용역과 추진위원회 개최는 사실상 전북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산권의 반대가 심하긴 하지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속도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가동이 중단된 군산 조선소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재가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목적한 대로 성과를 거둔다면 그 부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최종구 위원장을 면담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원 확대와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임실군이 고령 농민을 위한 영농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고령 농민들을 위한 영농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임실군은 만 70세 이상 고령 농민들을 위해 모짜리 설치비 지원 면적을 1,400평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해 육묘비 등 경영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300대를 조기에 폐차합니다. 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해 24시간 실시간 측정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또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대기오염 측정소 상시 운영을 통해서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완주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자전거로 다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은 완주군민은 모두 77명으로 1억 6천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진안군이 농가에 미생물을 보급합니다. 진안군은 올해 10억 원을 들여 미생물 배양시설을 늘리고 고초균과 광합성균, 유산균 등 6종의 미생물 400여 톤을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군산시 수송동의 한 사거리에서 40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해 택시기사 46살 황모 씨 등 두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최 씨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1%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돼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고 군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 재가동을 외면한 채 자사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동서발전에서 울산과 군산의 유휴 부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요청했지만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군산조선소 부지를 조선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노후 경유차를 10년 안에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 규모를 당초 3,600대에서 13,600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지원을 10년간 계속해 해마다 노후 경유차 13만 5천 대를 10%씩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